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 참 이 판사들 판결도 정말 희한한 판결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것만큼 법도 정말 요상한 법들이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 정규제 뉴스에서 이제 이 판결 감시, 재판 감시, 또 입법 감시, 뭐 방송 감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황성욱 변호사가 재판 감시, 판결 감시해 주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때 어디 가세요? 저희는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다들 저희 집으로 모입니다.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예. 그 행복한 겁니다. 이 추석은 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기이므로, 예. 정을 많이 듬뿍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일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들한테만 맡길 수 있는 명절이 아니라서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저는 설거지 한 번씩 해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요. 복지 사회가 되고 국가가 복지를 자꾸 맡아가잖아요. 예. 그럼 가족이 파괴가 돼요. 저는 주필님 TV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가가 가족을 대체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가정의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하는 사회적인 풍조 속에는 이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랄까, 국가에 의존적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 추석 기간 중에는 그런 가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예, 오늘은 뭐 제가 명절을 또 앞두고 있어서요. 예. 좀 재밌는 사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3일 전에 예. 전주지법에서 그 술집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제 판결이라기보다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 있다고 보긴 하는데 시청자들과 함께 오늘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사실관계 지금 자막으로 뜨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전북 전주시할 술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B씨가 용변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았다.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로 내린 판사도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예, 한번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단 항상 법조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직접적인 관련된 조문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뭐 이런 목욕장에 예.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저 아래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게 직접적인 처벌 조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규정이 있는데 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는데, 시청자들이 보실 때에는 저기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네. 판사는 술집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전주지법의 판단입니다. 기소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진행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근데 우선 제가 저 조항을 걸어가지고 만일에 무죄 판결을 했다면 예. 제가 불러가지고 꿀밤을 세게 한 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밌게 주필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점을 한번 제가 네. 시청자들 편의를 위해서 자막을 한번 참 만들어봤습니다. 희한한 판사가 다 있군요. 예.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죄형 법정주의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구체로 먼저 약간 한번 알아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주필님과 한번 다시 한번 예. 토론을 해보고 그래서 과연 무죄로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일단 법원의 견해를 존중해서 성폭력 특별법상
공중 화장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무죄 판결이 능사인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중 화장실법을 안 걸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들여다봐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 판사는 왜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죄가 없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뒤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송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 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죠. 예, 제가 표를 정리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법률주의, 이제 성문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다 유명한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 명화성의 원칙,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 예, 구소비에트 형법처럼 사회주의 혁명에 위배되는 자를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바로 이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언어에 가능한 한 범위 내의 해석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인데 아마 이 판결의 무죄의 근거는 아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사형으로 처한다거나 이런 범죄와 형벌이 균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넘어가시고 공중 화장실이란 이제 무엇인지 공중 화장실이 뭐냐? 예, 전주지법의 판시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주필링 한번 읽어. 사건이 발생하는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 뭐 자기 말로도 불특정 다수 손님이라고 해놨네요. 예, 제가 이 판결을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 화장실이 아니다. 그럼 자기는 뭐 자기가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그러면 특정 손님들의 이용을 위하여라고 하든지. 그러므로 무죄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주필님께서도 바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무죄를 한 근거가 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뭐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불특정 소수 손님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뭐 공중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면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불특정 다수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공중 아닙니까? 그렇죠. 불특정 다수 자체가 공중이죠. 그래서 제가 특정해서 특정된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또 그 비록 술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 화장실 좀 씁시다. 일반 가정집이 아니니까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에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를 한번 이제 제 입장이 아니라 예. 이 무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만 판사 입장에서 예. 공중이라는 말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화장실이란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판결한 판사님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조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설치한 공중에 이용해 하는 거를 공중화장실로 정의를 하니까 이 판사님은 아무래도 국가가 설치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동일선상으로 개인이 설치했다고 한 거니까 아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 판사는 문제의 초점을 화장실이 공중에게 개방된 곳이냐 아니냐. 예. 그러므로 공중 화장실이 아니므로 성폭행의 뭡니까? 뭐죠? 뭐 그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을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화장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 공중이란 말을 쓰는 대표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공중위생영업이라 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불특정이라는 말도 빠져 있고요. 예.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업을 말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숙박업은 뭐 여관을 말하는 것이고 호텔이나 목욕장은 뭐 동네 목욕장, 미용실 뭐 이런 건데 술집하고 과연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를까요?
술집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술집은 이건 전혀 다른 법인데 예. 공중이란 말을 쓰는 법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개인들이 영업을 할 때 있어서 그 영업 자체를 불특정 다수하고 영업을 하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게 공중인데 여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지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변 얘기는 이 판사는 아마도 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공익적 목적을 그렇죠. 가진 어떤 시설이 아니므로 예. 이렇게 지금 판사는 맞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공중이란 말에 공공의 이익 개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유도 없고 그 근거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가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개인이 지나가는 시민을 위해서 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죠. 그게 예를 들어 주유소, 예.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예. 그 주유소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예, 공중 누구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이제 법으로 약간 강제한 면이 있고요. 그것도 주유소의 이익과 결부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업장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은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집이라고 해서 여기 말하는 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과 다른 개념으로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라는 것은 공중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잘못 포섭한 게 아닌가. 오히려 유추 해석을 좀 잘못 적용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특별법. 네. 그 법은 장소적 특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게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예. 말하자면 그 표현이 예.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장소적 특징에 대해서는 공중 화장실 그리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가는 저런 곳, 예. 기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 조문의 특징은 공공장소, 그러니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그거를 이 네. 판사는 그거를 자기 입으로도 불특정 다수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해놓고 예. 그것을 공중성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그 공중의 시설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자가당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보통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공중이잖아요. 공중이고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공연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도 예.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대로 만약 무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막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앞부분 한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 판사는? 어떤 무슨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아까 저 자막이 맨 먼저 띄웠던 판결 내용 한번 네. 보여주시죠. 아니 성특별법, 성특법 요다한 거 한번 보여. 성폭행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 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년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을 때의 이 공중 화장실 등이 아니면 네. 예를 들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도 무죄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판사 정신 나간 판사죠 그래. 그럼 그 행위 그 장소는 그 법에서 규정한 공중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 얼간이는 무죄다. 그 일반의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좋다 이겁니다. 예. 이것을 무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죄가 안 되느냐? 저는 죄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제 시각은 예. 성폭력 특례법으로 유죄가 맞다고 일단 주장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규정이 있겠죠. 예, 7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형법에 바로 주거 침입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합니다.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장실의 다른 이름은 나홀로 다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딱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 소송이 구체적으로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검사님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법조문을 기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 내 법적 견해로는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주거 침입으로 기소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예, 검사에게 예, 아까 그 이것은 성특법으로 하면 예, 안 되고 예. 이거는 일반 주거 침입으로 일단 예, 넣어라라고 유도를 해줘야 된다. 지금 자막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해서 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불고불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주장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예. 다행히도 우리 법제는 명백히 죄가 되는 사람이 무죄 방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고불리라 하면 기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또 다른 원칙이 범죄가 명확할 경우에는 예. 말하자면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형식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제대로 다른 법으로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예. 법원이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 판사는 그냥 야 이건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행위를 처벌하는 성특법이 아니니까 무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이게 검사가 잘못했는지 판사가 잘못했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예. 실무에서 보면 이제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해도 검사는 나는 죽어도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아내겠다. 유죄 판결을 받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소를 할 때 법적 견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의적 공소사실로 성특법을 넣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거 침입을 넣어도 됩니다. 아 검사가 기소할 때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의적 사실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끼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거 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도대체 이 두 기관에서 누가 자존심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성폭력 특례법에 대해서는 내가 살 때 무죄라고 생각해서 무죄를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적절하게 법을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법조인들 앉아서 논리 싸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겠냐. 근데 이거 예. 제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렇게까지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을 무죄로 때려서 죄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참 무성의하거나 무지하지는 않다고 보면 지금 우리 황변이 얘기하듯이 뭔가 다른 이유 야 검사 이거 니네인데 한번 혼나봐라든가 예. 또는 평소에 검사가 판사한테 잘못 보였다든가 또는 무슨 판사가 나름대로 이 피고를 뭔가 봐주고 싶은 다른 무슨 이유가 있던가 무슨 정관이 붙었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죠. 예, 이게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 특례법의 취지를 보자고 한다면 길을 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이걸 처벌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제 화장실에서 추행한 거를 그걸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판사가 이 뭐 아마 정상적인 이 분일 텐데
뭔가 다른 이유가 혹시나 있지 않나.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 뭐 군사 정권을 겪었다는 등 또 민주화의 투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러나 이 판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피해자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법 이론이나 법 조문이나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형식 논리에 빠져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자가 말하자면 이 판사는 지금 피해자가 느꼈던 당혹감이나 불쾌감이래 뭐 인정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결론적으로 거죠. 인정 안 한 예.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면 뭔가 다른 형태로 뭐 사적으로라도 자기 권리 구제를 받는 무슨 절차가 있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겠죠. 예. 아니 민사소송이 아니고 무슨 뭐 완력으로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고 뭐 바지를 벗겨서 거리를 걷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필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력구제를 국가가 금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소추주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국가 소추를 국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그럴 의무를 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력구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그 판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자력구제도 한다고 명백하게 성추행당한 사실은 있는데 예. 그걸 처벌할 수 없다 이 법으로는 하면 그 넌센스잖아요. 그 자력구제를 인정해 주는데 그 하면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조폭을 몇 명 사가지고 가서 납치해서 뺏겨 가지고 길을 좀 걷게 하든지 무슨 참. 아마 항소심 가서는 검찰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항소심 가서는 아마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받든지 아마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 오히려 주거 침입죄가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거 침입은 3년 이하고 성폭력 특례법은 1년 이하인데 이것도 뭐 나중에 입법 감시할 때 유 박사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자꾸 기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또 기존 법보다는 오히려 다 작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예. 주거 침입을 엄격하게 보는 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다고 느껴지는데 예. 예를 들면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적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술집 화장실은 무슨 사적 공간이어서 주거 침입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거로 볼 거냐 하면 당연히 그 성추행이라고 봐야지 그거를 주거 침입으로 보는 건 제가 볼 땐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사적인 공간으로 자기가 딱 마련이 돼 있으면 그걸 다 주거에 안으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화장실 안도 자기가 이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 주거의 공간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농담으로 나홀로 다방이 예, 예. 화장실이라고 그렇군요. 근데 참 이렇게 판사가 무성의하게 하면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예, 뭐 이것을 뭐 국가배상으로 판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예. 아니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판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되겠습니까? 이게 뭐 바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로 또 바로 치고 나올 예. 거기 때문에 예.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항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술집 화장실을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이런 판사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참 오늘 저도 며칠 전에 이거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걸 보고 뭐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내용을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또 참 우스꽝스러운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많군요. 오늘 아주 재밌는 것 들러 나와서 또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이 머리를 하면 또 참 빗으로 빗질하는 것 같은 이 정리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황 변호사였습니다.